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수면과 배뇨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 강민서입니다. 혹시 요즘 새벽에 자꾸 깨지 않으신가요? 왜 이 시만 되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걸까요? 왜 방광은 밤만 되면 이렇게 예민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로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새벽마다 깨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따뜻한 물에 이것 한 가지만 더했을 뿐인데 사흘 만에 연속으로 4시간 넘게 잠을 주무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비슷한 사례를 수십 번 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밤 10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2시면 눈이 떡 떠진다. 그럼 화장실 가고 돌아와서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면 벌써 4시. 그러다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또 깬다. 이렇게 반복되면 낮에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짜증도 나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아버지 뻘이신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72세이셨는데요. 거의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지셨대요. 그럼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서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뉴스도 보고 홈쇼핑도 보고 그러다가 또 졸면 침대로 돌아가시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대요.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본인도 그러려니 하셨죠.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쌓이면서 낮에도 계속 피곤하시다는 거였어요. 낮에 좀 쉬려고 누우면 또 금방 졸고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 불편함을 털어놓으시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방광이 불편해서 깨는데 화장실 다녀오면 완전히 잠이 깨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따뜻한 물에 이것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마셔보시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첫날 밤엔 여전히 깨셨대요. 둘째 날도 한번 깨셨고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오랜만에 아침이 정말 개운했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금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셨대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중에 자꾸 깨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벽이 예민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적은 양의 소변에도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젊었을 때는 방광이 80% 정도 차야 신호가 왔는데요. 나이가 들면 40%만 차도 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노년수면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60대 이후에는 방광 민감도가 평균적으로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대식 님도 그러셨어요. 소변이 반도 차지 않았는데 자꾸 깨서 화장실을 찾으셨대요. 본인도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왜 조금만 차도 이렇게 불편할까? 이럴 땐 저녁 식사 후에 과도한 음료 섭취를 피하시고요. 따뜻한 물로 몸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참거나 너무 자주 가는 습관은 오히려 민감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방광도 근육이거든요. 적당히 채워져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신호가 오면 바로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참아보시는 편인가요? 그 다음은 낮 동안 쌓인 체액의 역류 문제입니다. 낮에 다리에 머물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다시 순환하면서 방광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낮에는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붓는 거죠. 근데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을 거쳐서 방광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노인순환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년층의 40% 이상에서 체액 재순환 때문에 야간뇨가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최상호님은 낮엔 다리가 붓고 밤엔 2번 이상 깨셨습니다. 아침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다리가 부으셨대요. 이럴 땐 저녁 전에 10분 정도만 다리를 올리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소파에 앉아서 발판 위에 다리만 올려놔도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체액 정체를 더 악화시키니까 틈틈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 벗으면 자국이 남나요? 세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감소 문제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어서 푹 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일본 노년호르몬학회 연구를 보면 바소프레신이 60대부터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큼 소변 생성이 조절되지 않는 거죠. 68세 서미자님도 호르몬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계속 물 문제만 의심하셨대요. 물을 적게 마셔도 밤에 깨고 많이 마셔도 깨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셨다고 해요. 이럴 땐 저녁에 몸을 안정시키고 따뜻한 물로 수분 리듬을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수분을 제한하면 오히려 밤에 체액 이동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밤에 깨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셨나요? 사실은 호르몬 변화가 큰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서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막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조금만 차도 수축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한국영양평가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55%가 마그네슘 부족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절반 이상이에요. 70세 김성은님은 마그네슘을 보충한 뒤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잘 흡수되는 형태를 소량 섞어서 저녁에 마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용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건 설사나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평소에 다리 쥐나 근육 경직 자주 느끼셨나요? 그것도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제 의존 문제입니다. 일부 수면제는 잠들게는 도와주지만 깊은 회복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은 자는데 깊이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한국수면건강연구소 자료를 보면 장기 복용자의 절반 이상이 피곤함이나 어지러움, 야간 감각 예민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73세 오태우님은 수면제를 조금씩 줄이면서 오히려 밤에 덜 깨게 되셨대요. 처음엔 불안하셨죠? 수면제 없이 잘 수 있을까? 근데 천천히 줄이면서 자연적인 루틴을 만드니까 몸이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호흡이나 온욕, 규칙적인 취침 같은 자연적인 루틴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 중단은 반드시 천천히 진행해야 하고요. 갑작스러운 중단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제 의존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끊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세요. 여섯 번째는 잘못된 물 섭취 리듬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낮에 물을 적게 마셨을수록 밤에 체액 배출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리나 발에 체액이 쌓이는 거죠. 근데 밤에 누우면 이게 한꺼번에 순환되면서 방광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고령수분연구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낮에 수분이 부족한 노년층이 야간뇨 발생률이 1.8배나 높다고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75세 윤정희님은 낮 시간대 수분 섭취를 늘렸더니 새벽 각성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낮에 물을 더 마시면 밤에 더 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물은 해 뜨고 나서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마시시고요. 저녁엔 리듬을 조절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저녁에 과하게 물을 마시는 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낮과 저녁 중 어느 시간에 물을 더 많이 드시나요? 아침부터 오후까지가 중요합니다. 이젯밤에 덜 깨도록 도와주는 생활 속 실천법을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따뜻함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마그네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 몸이 이완되거든요. 찬물이나 탄산수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탄산수는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자기 전에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따뜻한 물이 훨씬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도 좋은데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마그네슘 흡수를 높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글리신산이나 시트르산 형태는 노년층에서 비교적 흡수가 부드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형태는 흡수율이 좀 낮고 배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따뜻한 물에 소량을 섞어서 마셔보세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그네슘을 따로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칼슘은 챙기는데 마그네슘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균형이 중요해요. 발 마사지도 정말 좋습니다. 발바닥은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완 효과가 큰 부위예요. 반사구라고 들어보셨죠? 발바닥에는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이 이완됩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부드럽게 문지르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을 손에 데워서 5분 정도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발 중앙 부분을 천천히 누르듯이 문지르면 좋아요. 잠들기 전에 발이 차가워서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겨울철엔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되고 방광 압박도 줄어들거든요. 위장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도 줄어듭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목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허리 부담도 줄어들고 다리 압박감도 덜합니다. 주무실 때 어떤 자세가 가장 편안하신가요? 옆으로 누우실 때 왼쪽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저녁 활동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활동은 신경계를 각성시켜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엔 가능하면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과한 조명이나 TV 시청은 각성 호르몬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저녁엔 조명을 좀 낮추시고요.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도 좋은데 너무 흥미진진한 책보다는 잔잔한 책이 좋아요. 잠들기 전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액 정체를 줄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가벼운 다리 운동은 야간 체액 이동을 줄여줍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 의자 위에 다리를 5분만 올려두세요. 소파에 앉아서 발판이나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체액 순환이 많이 개선됩니다. 다리가 붓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저녁에 다리를 좀 높게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낮에도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카페인 조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12시간까지도 영향을 받으세요. 저녁에 커피나 녹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음료로 바꿔보세요. 캐모마일 차도 좋고 따뜻한 우유도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오전 중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밤 수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홍차나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호흡법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을 침대에 누워서 3분만 해보세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자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혹시 호흡법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실내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거나 건조하면 깊은 잠을 방해해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고요. 습도는 50% 전후가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깨기 쉬워요. 잠들기 전에 방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5분만 넣어줘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밤에 너무 덥거나 추워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적당한 온도를 찾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조절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밤에 자꾸 깨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방광 민감성 증가, 체액 이동, 호르몬 변화, 낮은 마그네슘 수치, 잘못된 물 섭취 리듬, 그리고 수면제 의존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께 가장 해당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괜찮아진다고 믿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물 마시면 밤에 깬다. 그러니까 저녁엔 물을 안 마신다. 이렇게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습관이 오히려 체액 순환을 더 어렵게 만들고요. 밤이 되면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낮 시간대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리듬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밤에 덜 깨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맞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에 자주 깨게 되고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낮에도 졸리고 몸이 무겁고 짜증도 많이 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져요.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요. 사회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약속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년씩 지속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이 깊어지면서 방광 신호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훨씬 가벼워져요. 얼굴도 덜 붓고 눈도 맑아집니다.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기억력과 집중력도 회복되고요. 대화할 때도 말이 술술 나오고 기억도 잘 나죠.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도 덜 걸립니다. 사회생활도 활발해지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게 돼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덜 힘들어집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수면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연결되는 변화예요. 정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부담 없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아주 소량만 섞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10분 정도 몸을 가라앉히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TV도 끄시고 핸드폰도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하루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신호를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날부터 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며칠 후부터 확실히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인어른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흘 만에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는 그 이야기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낮에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아침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2잔, 점심때 한 잔, 오후에 2잔 정도. 이렇게 하루에 6잔 정도는 마시셔야 해요. 오후 4시 이후로는 양을 줄이시고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중에 깨는 문제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아침 어지러움과 혈압 변동의 원인을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혈압이 오르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따뜻한 물과 마그네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1번, 물 섭취 리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실천하시겠다면 3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